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료복지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의료복지 면에서 상당히 좋은 나라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 미국 교민들도 전부 한국에 와서 의료보험 혜택을 지금 보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래서 문제는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대폭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것은 지금 의료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 비급여라 그러는데 사실 비급여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택 비급여, 이건 뭐냐면 미용, 성형, 라식 수술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 비급여라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건 사실인데 MRI라든지 초음파 검사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재정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세 번째 등재 비급여라 그래서 의료적으로는 이 좋다는 것이 검증이 됐지만 너무 비싸서 지금 의료보험을 감당을 못하는 거. 그 외에 특진료라든지 특실 이용료라든지 이런 비급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급여를 전체 4개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 정부가 이걸 해주기 싫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해주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안 해준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미용, 성형 이런 것만 빼고 나머지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해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다. 특실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뭐냐? 이렇게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거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을 전혀 감춰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 발표한 재원을 가만히 보면 국고 지원 6조 9천억 원을 늘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누적된 흑자 20조가 있는데 그 중에 10조를 5년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 별로 늘리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누적된 보험공단 재원 중에 절반인 10조를 5년 안에 쓰겠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안 올리고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다다음 정부죠. 다음 정부까지는 괜찮아요. 다다음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재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조건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비급여를 다 급여를 돈을 주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우리는 의료소 키워핑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지금 잘못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쪽에 보면 자세한 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이 더 급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면에서 이 생애 맞춤형 사회보장을 강화하겠다 해서 서민이라든지 저소득층 통신비 문제라든지 온갖 방향으로 돈을 이제 지출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름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한국의 빈부격차가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 잘못된 팩트에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다시피 한국의 진위에서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외에도 유치원 문제라든지 이미 한국에는 사립학교가 없습니다. 무늬만 사립학교들이 전부 공립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유치원 문제로 비리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산업 전쟁력에 대해서는 원자력 산업 문제에 대해서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잘 얘기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런 탈원전을 하려고 그러면 국민투표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기존의 법령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들이 선행됐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택정책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정부의 모든 주택 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주택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17번의 대책을 했지만 강남 아파트가 64%로 올라서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인정을 했습니다.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부동산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정책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4.18 터전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돈 벌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원론적인 얘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의 중산층은 거의 대부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 있습니다. 자기 재산의 대부분이 집 한 채인데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자기 집을 사두는 것을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이걸 부정한다는 소리는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13 대책을 발표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으면 거래 절벽이 돼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지금 현 정부는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 주겠다. 이게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바람직하냐? 그것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근대 서구 문명은 개인의 자유와 거기서 나타나는 창의로 인해서 오늘의 문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주의는 이거를 말살하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체제 전쟁은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여기에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것에 목소리를 맞춰야 된다고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